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용문고 국어 담당 정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첫 시험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 이번 국어 1학기 중간고사 어땠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와 함께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또 이제 다가올 더 중요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제가 내린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내신 총평인데요. 한마디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제 2023학년도를 말하는 건데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국어가 전교 30명이 만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이 없었던 굉장히 이제 쉬운 시험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놓여가지고 이번에는 선생님들도 한번 바뀌셨고, 그래서 굉장히 이를 갈고 선생님들이 정말 어렵게 내셨던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킬러 문항을 많이 배치를 하는데, 국어에서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할 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전체 28문제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다 헷갈릴 만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킬러 문항들이 대거 배치가 되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용문고는 이제 단순 암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에서 출제 요소로 출제를 하고는 했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보통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외우고 이러는 걸 되게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 그런 것에서 보통 오답 선택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능력 플러스 선택지 진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판단하는 능력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건 뒤에 제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평상시에 성실하게 공부해왔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확 미끄러질 수 있었던, 그래서 최상위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시험이든 최상위권은 늘 시험이 어렵든 쉽든 단단하게 그 자리를 유지를 하지만, 그 밑에 이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속해 있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되게 힘들게 시험에서 많이 이제 실수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중하위권은 사실 큰 영향이 없었고, 이번 시험은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나누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이제 100점이 지금 전교에 거의 없고요. 각 반마다 100점이 없는 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반 1등들이 90점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이들이 지금 70점대, 80점대 우르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0점만 넘겼어도 엄청나게 잘했던,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역별 출제 비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용문고등학교는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없이 총 객관식 28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문학이에요. 그래서 문학이 거의 60%에 해당하는 57점의 배점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가 아주 조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단원이 하나, 둘, 세 개이긴 한데 사실 이제 보통 소단원 3개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시험 범위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지금 용문고등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출판사는 신사고 출판사인데요. 신사고 고등 국어 교과서가 타 교과서 대비 굉장히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한 소단원에서 문학 작품이 4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사실 타 교과서에 비한다면 소단원 2개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작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문법 독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문학 100% 출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험을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고 나신 뒤 이제 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중간고사에 문법도 끼워 넣으시고 독서도 끼워 넣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기조는 기말고사 그리고 이어지는 2학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뽑은 이번 중간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2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 들어갔다는 점. 그래서 작년에는 문법이 없었지만 올해는 문법과 독서를 넣으면서 아이들이 일단 시험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나왔어요.
이제 원래 이제 그냥 문법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다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사고의 과정이 굉장히 다단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번 1년 이제 용문고 국어 준비하면서 계속 쭉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용문고스러운 선택지 구성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통 국어 선택지는 앞부분과 뒷부분 둘로 나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이걸 쉽게 만들려면 앞부분이 틀리거나 뒷부분이 틀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 없으면 아이들이 시어 반복 없네? 하고 쉽게 정답을 고릅니다. 근데 용문고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한 것도 맞아요. 근데 A를 통해서 B를 한 게 아닌 경우, 즉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결이 틀리게끔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친구들이 나 앞부분도 배운 내용, 뒷부분도 기억나 하면 이건 맞는 선택지. 그냥 자기가 그 선택지를 읽고 받는 느낌, 긍정적인 느낌, 나 이거 다 들어본 말인데 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이번 시험지 통틀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을 것 같은 최다 예측 오답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문법 문제고요. 문법의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국어의 자음 체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발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엄청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문법의 내용은 의문의 변동이라는 파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열심히 배웠던 건 의문의 변동인데 웬 뜬금없는 국어의 자음 체계?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당황을 했을 건데 사실 이거는 여기에 적어놨지만 고등학교 1학년 의문의 변동을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이미 먼저 배웠던 국어의 자음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국어의 의문의 변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의문의 변동 이전에 국어의 자음 체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너네 이것부터 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학교 때 배웠던 선수학습 내용을 문제로 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이것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4월 2일 저희 이제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위치, 좋은 문법, 소리의 세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재에도 이렇게 표를 실어놨고요. 그리고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대비가 할 수 있게끔 이제 충분히 이제 공부를 했었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번에 지금 제 수업을 들었던 용문고 1학년 아이가 시험을 풀 때 직접 자기가 저랑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표를 직접 그린 거예요, 시험지에다가. 그리고 이거를 그려서 이 문제를 맞춰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문제는 아까 말했던 용문고의 전형적인 선택지 구성 방식이 잘 녹아든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지의 정오를 감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느낌과 기억으로 판단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많이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바로 시험 직전 날 저희 이제 국어 시험을 5월 2일에 봤는데요. 5월 1일에 직전 보강을 하였어요. 근데 그 직전 보강 마지막 최종 테스트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말 문제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도 똑같거든요. 소광리 소나무 숲이라는 숲이를 가지고 자, 연경 땡땡 호동 땡땡 이제 어떤 학생들 5명이 각각 말하는 것처럼 제가 똑같이 유형을 맞췄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해줬냐. 자, 얘들아 잘 봐. 소광리 소나무 숲은 수령이 200년, 300년 덜어는 500년이 된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면서 에서 끊어. 자, 이건 선택지 앞부분이야.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자, 여기가 뒷부분인데 우리 지문을 보면 앞부분 찾을 수 있지. 뒷부분도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위치한 곳을 봐봐. 엄청 떨어져 있지? 앞부분을 통해서 뒷부분을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용문고 선생님들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셔. 우리 이거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앞뒤 연결까지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올해 문제 16번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 수업을 듣고 온 친구가
소나무를 보고 끊고 인식하면서 끊고 다 몸하면서 끊고 앞뒤를 끊고 정말 정확하게 선택지의 앞뒤를 판단하면서 연결까지 완벽한 3번을 적절하게 골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문고스러운 어떤 선택지, 이 기출을 잘 분석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아이들이 봤을 때 다 적절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정답이 안 보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예상 등급 컷은요, 일단 국어 만점자가 전교에 몇 명인지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학교 가서 물어봐라 해도 안 알려주실 거래요. 그리고 1등 컷이 몇인지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반에서 막 수소문을 해본 결과 한 반에 국어 100점이 없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봤던 친구 중에 2문제를 틀려서 93점을 받아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반에서 국어 1등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1등급 커트라인은 이번에 2개 틀린 애들까지 2개 틀린 아이들까지 1등급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80점대 후반, 2등급은 이제 보통 전교 한 30명 정도 포함이 되니까 한 88점에서 89점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몰려 있어요. 지금 80점대 초반서부터 70점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3, 4, 5등급 아이들이 막 이렇게 1점 차이로, 배점 하나 차이로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교과서는 2, 3, 4, 6단원이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2, 3, 4, 6단원의 포인트는 문법과 문학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문법의 비중이 커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중간고사 시험 범위 다 끝나고 학교에서 기말고사 범위를 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말고사에 포함될 문법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는 의문의 변동 딱 한 단원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문법 요소와 그리고 대화의 경률 해가지고 이제 2개, 그리고 한글 맞춤법까지 어떻게 되면 이제 3단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요건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1학기 기말고사에는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그 어머님, 아버님 다 아실 만한 굉장히 그 유명한 가사 작품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요거는 아마 올해는 문법에 조금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용문고 1학년 국어 선생님들이 달라지셨기 때문에 출제 범위 같은 것들은 좀 상이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엄청 어려울 예정이에요. 이것도 아이들을 좀 고생시키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미 지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이들의 등급은 잘 변별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 선생님들께서 굳이 기말고사를 쉽게 내지는 않으실 것 같고, 문법 내셨던 것처럼 어렵게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말고사도 어렵다면 지금 아이들이 다 똑같이 첫 시험에서 미끄러진 가운데 자기가 기말고사에 조금만 더 잘 본다. 그럼 갑자기 등급이 확 뛸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예요. 시험이 다 같이 쉬웠을 때보다 어려웠을 때 아이들이 어려운 게 일단 싫긴 하지만 훨씬 더 자기의 등급 따기에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듯이 용문고는 천천히 문장 하나하나 끊어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뒤 맥락을 명확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렵고 낯선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문법에서 파열음 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냥 단수 남기로 파열음에는 기역, 디귿, 비읍이 있어. 이렇게 외우고 끝나는데, 문제에서는 파열음이 기역, 디귿, 비읍이다라고 내지 않고 발음 기관을 막았다 터트리는 소리에는 기역, 디귿, 비읍이 있다. 이렇게 즉 파열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판단이 가능하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법 용어 같은 거는 반드시 스스로 문장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개념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교과서 학습 내용, 학습 활동 내용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번에도 중간고사랑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 권씩 자체 제작을 한 주차별 교재를 나눠줄 예정이고요. 저는 매주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개인별 성적표를 분석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아이들의 석차도 알 수 있고 지금 어느 진도를 나가는지 아이가 어느 파트에 취약한지 이런 것들 제가 분석해서 매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남학생들이다 보니 사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고 아이들이 지루한 거는 바로 재미가 없어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저는 지금 이 학원에서 용문고등학교 한 학교만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용문고에 쏟아붓고 있는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의 정규 수업 시간은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번에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말에 부르고 또 불러서 수업을 더 해줬거든요. 그래서 4월 6일 토요일에는 수행평가 클리닉이라고 해서 제가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5시간 아이들이랑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 중간고사 기간에는 토요일마다 매주 아침 10시, 아침 9시, 그리고 직전 보강에는 제가 아이들이 시험이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국어 한 과목 보기 때문에 그냥 너네 밥 먹고 바로 와라 해서 12시부터 밤 10시까지 10시간 데리고 공부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다 무료로 수업해주고 무제한 클리닉 해준다. 네, 어쨌든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공부 안 해요. 제 앞에 앉혀두고 다 같이 하는 분위기 속에서 앉아 있어야지만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시간으로 제가 그냥 보여드립니다. 저의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받은 연락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에서 국어 1등급 친구가 나왔고요. 그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연락.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저랑 처음에 3월 달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실력 진단 테스트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답안지에 백지를 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왜 백지를 냈을까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했는데 국어학원 처음이고 국어를 어떻게 푸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몰라서 백지 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저랑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70점대 후반의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아쉬울 수 있지만 저랑 그 학생 둘 다 이 정도면 우리 정말 잘했다. 우리 또 더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는 더 넘겨보자 이렇게 같이 격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틀린 친구, 그 다음에 여기는 용문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제가 용문고 2학년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용문고 2학년에 이번에 문학 100점도 나왔고요. 또 이 친구도 참 공부 안 하던 친구였는데 2학년 되니까 저 시험 4개 틀린 거 처음이에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 이렇게 막 자랑해주는 그런 것들 자랑입니다. 네, 제 자랑이라서 이렇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용문고 다니는 친구들이 저랑 같이 정말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설명이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아이들 저랑 교실에서 만나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